네,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네 번째 페이지, 저희가 대단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잡다한 이야기들을 풀어주실 이정우 박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를 다양한 시각으로 전하는 스토리텔러 이정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분은 일단 굉장히 배움의 깊이가 깊으신 분입니다. 무려 축구의 고장 영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클리어하셨고, 지금 또 이화여대 국제사무학과에서 교수로도 재직 중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정우의 스포츠 랩소디라고 제가 평소에 엄청 즐겨 읽던 칼럼을 지금 연재 중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수식어가 붙일 게 너무 많은데 네. 호칭을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첫 방송을 재밌게 잘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썬킨 선생님이 나오는 첫 네. 방송을 재밌게 잘 들었는데 네. 되게 그분이 워낙 말빨도 말빨. 예. 네, 말빨 괜찮나요? 네, 그럼요. 말빨도 좋으시고 박식하시고 워낙 또 경험도 많으시고 되게 재미있게 방송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예. 또 예능감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막 노래도 부르시고 뭐 영어도 하셨다가 뭐 울음소리도 내셨다가 되게 예능감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부담감을 사실 조금 느꼈습니다. 동물 울음소리 내야 되나? 네,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예. 저도 지금 편집장님이 네네. 저를 뭐 박사나 그렇게 부르면 약간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약간 저도 호칭의 변화를 좀 줘보자. 예, 제가 그런 동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예. 편집장님이 198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 시리즈거든요. 예. 팩트 더 퓨처라고 혹시 팩트 더 퓨처 봤죠? 팩트 더 퓨처 보셨죠? 예. 3편까지 나왔고 마이클 제이 폭스가 나왔던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인데요. 네. 지금도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예. 마티라는 주인공으로 이제 마이클 제이 폭스가 나오는데 그렇죠. 거기에 타임머신을 발명한 박사님이 나오십니다. 예. 그 박사님을 꼭 마티가 부를 때 닭이라고 부릅니다. DOC. 닭. 네, 닥터인데 줄임말로 닭이라 부르더라고요. 네, 이게 미국 영어로 닥터고요, 예. 영국 영어로 독터인데, 예. 그러니까 미국 영어로는 닭이 되겠고 영국 영어로는 약간 이렇게 독이 예, 되거든요. 예. 근데 독이라고 하면 약간 좀 이게 어감도 약간 그렇고 또 한국인들 그 귀에 약간 미국 영어보다는 영국 영어가 좀 낯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미국식으로 닭이라고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네. 닭이라고 나를 네. 불러달라. 이런 닭이로. 게스트는 제가 처음 본. 네. 또 제가 닭띠거든요. 예. 닭띠이기 때문에 예. 닭이라고 불러도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닭 선생님도 아니고 닭께서는 이렇게 닭께서는 모르겠으면 이렇게 그냥 헤이 닭 이렇게 마티처럼. 이 닭 어떠냐고? 이 닭. 예, 그것도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걸 준비해 오셨어요. 근데 박사님께서 얼마나 스포츠에 관해서 얘기거리가 많으시냐면 앞서 저도 그렇고 저희 에디터들도 그렇고 이렇게 사전에 연락을 다 드렸는데 세 사람의 평균 통화 시간이 43분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의 지금 다들 박찬호 선수급이라고 이런 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분의 콘텐츠를 우리가 네. 쏙쏙 가져와야 된다 해서 모시게 됐고요. 네. 이닭 잘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굉장히 기대가 네. 되는데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첫 이야기는요. 스포츠에 관심 있는 독자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 다 궁금했을 주제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사실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단연 축구입니다. 그렇죠. 단연 축구인데요. 프로 스포츠의 천국이자 가장 큰 스포츠 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는 사실 축구가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왜 축구는 미국에서 인기가 없을까? 왜 주류 스포츠가 못 될까? 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확실하게 않았군요. 클리어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안 되겠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또 이걸 정확히 알고 계시는 팬들은 드뭅니다. 간헐적으로 조금씩 알고 계시는 팬들은 계신데요. 네.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알고 계시는 팬들은 드무신 것 같아가지고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축구가 왜 스포츠 천국인 미국에서는 주류 스포츠가 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이닭이 집대성해서 오늘 풀어주신다 이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흔히 미국의 4대 프로 스포츠라고 하면 일단 미식축구 NFL, 그리고 NBA 미국 프로농구, 그렇죠. 그리고 프로야구 MLB, 네. 그리고 아이스하키 NHL 이렇게 꼽고 굳이 하나를 더 넣자면은 이제 나스카라고 해서 자동차 경주대회가 또 인기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MLS 미국 프로축구는 거기 못 끼는 느낌이거든요. 네, 못 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보다는 미국에서 축구 인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특히 네. 여자 축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세계 최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자 축구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독보적으로 세계 최강인데요. 사실 축구는 근래에 들어서 미국에서도 어린이 아이들과 청소년, 특히 여성층을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스포츠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또 스포츠가 축구이기도 한데요. 네. 2012년도 자료를 보면 미국 남자, 미국 여자 고등학교에 가장 인기 있는 팀 스포츠 각각 1등과 3등으로 기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이 1990년대 나온 또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사커맘이라는 미국에서는 이제 축구를 사커라고 부르니까요. 네, 풋볼이 아니고요. 예. 사커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요. 그 도시 교외에 살고 있는 그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이 자녀의 뒷바라지에 헌신적인 분들을 사커맘이라고 부르는데 약간 좀 극성인 엄마들. 그렇죠. 예. 이 사커맘이라는 표현도 어디서 유래했냐면 이분들이 보통 미니밴이나 SUV를 몰고 다니면서 자식들을 학령기에 있는 자식들을 축구장에 실어 다니는 데서 거기서 유래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학원 데려다 주듯이.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언뜻 생각하기엔 다른 거 볼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도 충분한 이유가 되겠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를 제가 봤을 때는요. 축구 자체가 미국 특유의 문화하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축구에는 미국인이 사회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커다란 이유로 제가 보고 있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주된 이유가 한 6가지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한 2-3가지의 부수적인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잡지 지면에 모든 걸 다 일일이 담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렇죠. 예. 흥미로운 내용 위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또 네. 45분 통화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내용 위주로 소개해 네. 주신다. 좋아요. 그러면 되게 궁금해지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유를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유가 꼭 두 번째 이유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의 순서는 무순입니다. 네. 제가 임의적으로 정한 순서이지 더 중요한 이유를 빨리 말씀드리고 더 덜 중요한 이유를 늦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것만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인들은 무승부로 끝나는 경기를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무승부 경기를 혐오한다. 네. 그러면 4대 스포츠도 생각해 보면 무승부가 없나요? 미국 프로농구 같은 경우 무승부가 없죠. 그렇죠. 네. 예. 하키 리그에도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도 무승부가 없습니다. 없죠. 예. 근데 메이저리그 야구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네네. 간혹 가다가 나쁜 날씨 등으로 인해 가지고 무승부로 끝날 때도 있지만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162경기 저도 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많아야 한 경기. 네, 거의 일 없습니다. 무승부. 무승부가요. 예, 맞아요. 마찬가지로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미식축구 같은 경우도요. 네. 2017년도에 동점으로 끝난 경우에 한해서 네. 그 전까지는 연장전이 15분이었는데 네. 2017년도부터 워낙 경기가 격렬하다 보니까 네.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10분으로 줄였거든요. 연장전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폭 무승부가 증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선수들도 거의 체감을 못할 정도로 네. 무승부 경기도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예, 미국 미식축구에서도요. 야. 네. 그러니까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네, 건데. 거의 근데 뭐 축구는 평균이 1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식축구에서. 네, 미식축구 정도는요. 근데 축구는 우리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무승부가 엄청 나오잖아요. 네, 축구는 정말 동점으로 끝난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축구 리그인 그 프리미어 리그요, EPL 잉글랜드. 그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네.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시즌 동안 자료를 보면요, 총 무려 453경기가 무승부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비율로 따지면 전체 경기 중에 23.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24% 정도 되니까 쉽게 말해서 보통 4경기 중 1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축구는요. 특히 같은 기간 동안에 전체 경기의 7%가 네. 0대0 무승부였다고 합니다. 득점 없이. 득점이 없는 무승부였다고 합니다. 야, 이걸 미국 사람들은 안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흔히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영어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겼어. 애들아 다 잘했어.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표현을 정말 재미로 하는 어린이들 레벨에만 어울린다고 생각하고요. 운동에서나 할 법한 얘기다. 예, 그렇죠. 특히 프로 레벨의 경기에서 미국인들은 네. 승부가 나야지. 끝장 승부를 봐야지 직성에 풀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스포츠 문화에서 네. 무승부는 두 팀 다 잘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두 팀 다 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또 팬들 입장에서도 2시간 혹은 3시간을 투자해서 경기를 봤는데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게 되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시간 낭비라고 또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특히 그런 미국인들한테 네. 득점이 안 나온 0대0
무슨 분은요 정말 이거 악몽 같은 부. 예 악몽 같은 경기입니다. 예, 근데 야유 축구는 나오겠네. 영경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스포츠 팬들은 끝장 승부를 선호한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둘째로요. 미국인들은 점수가 많이 나는 스포츠를 또 좋아합니다.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비슷한 맥락이기도 네. 하는데요. 네. 네,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리미어 리그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시간 동안 네, 그 자료를 갖고 와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 예. 5시즌 동안 가장 많이 나온 스코어가 1대 0이라고 합니다. 예, 전체 경기의 16%가 1대 0으로 끝났다고 한 합니다. 골 나왔다. 예, 그만큼 축구는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기입니다. 예. 그에 비해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미식 축구 같은 경우는 많이 평균 나오죠. 득점이 예. 49.6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야구 같은 경우도 지난 20년 동안 평균을 내봤더니요. 네. 경기당 평균 9점 이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야구 경기 특성상 예. 9점 이상이 나면 충분히 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가장 재밌다고 하는 케네디 스코어도 사실 8대 7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것도 다득점 경기니까.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2020, 2021 시즌 프리미어 리그의 그 평균 득점이 2.7이라고 하더라고요. 2.7이요. 네. 따라서 축구 같은 경우는 한두 골만 지고 있어도 막판에 경기 막판에 역전하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막판에 역전이 가능한 예. 그 야구나 농구에 비해서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네요.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뭐 1대 0 경기라든지 네. 이렇게 좀 수비적으로 뛰어난 경기도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네. 한데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럼 미국인들이 다득점 경기를 좋아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미국인들이 또 많은 점수가 나오는 경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또 미국 문화 특유의 큰 것에 대한 집착, 사이즈에 대한 집착이 또 작용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이즈에 대한 집착. 네, 미국인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이 정말 영토가 국토가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영토가 넓듯이 그분들 자동차도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렇죠? 예. 그 거리도 엄청나게 넓고요. 건물들도 또 엄청나게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식들도 보면 뭐 스테이크나 햄버거나 콜라든지 미국 사이즈는 보통 우리나라 사이즈 또 유럽 사이즈하고 또 완전히 다르게 엄청나게 토마호크 크거든요. 이런 거 막 뜯어먹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헐리우드에서도 배우로 성공하려고 하면 키가 커야 된다. 네, 톰 크루즈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보통 이제 헐리우드에서도 예. 네, 성공하려면 키가 커야 된다. 톰 그런 크루즈. 선입견이 있을 정도로 예, 예. 정말 그분들이 사이즈에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아.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한 미국 사회는 기회 비용이라는 경제 원칙을 또 중요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인은 보통 모든 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여가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근데 자신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여가 시간을 가능한 최고로 즐기고자 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2시간을 투자했는데 3시간을 투자했는데 겨우 2골 나오는 축구를 보느냐. 거기에 매력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커야 되는데. 네. 실제로 미국 그 메이저리그 사커 같은 경우는요. 네네. 골대를 넓혀가지고 골이 더 많이 나오는 방법을 진지하게 연구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골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골대를 넓혀서. 네, 골대를 넓혀서 골이 좀 많이 나온다. 아니면 오프사이드 규칙을 완화하자. 그래서 골을 좀 많이 나오게 하자. 다득점 경기를 유도할. 네, 다득점 경기를 유도하기 골키퍼들은 위해서. 엄청 싫어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아, 재밌네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요. 네. 축구는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큼 격렬하지 않습니다. 그 축구도 꽤 몸싸움이 있는데. 그죠? 꽤 격렬하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격렬한 스포츠인데요. 네. 스포츠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조사란 연구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네. 그 연구에 따르면요. 미국에서는 특히 신체적인 접촉, 피지컬 컨택트가 있는 스포츠가 네. 미국 스포츠 팬들한테 굉장히 어필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인들은 선수들 간의 접촉이 많고요. 네. 과격한 경기를 좋아합니다. 음. 그래서 공격성이 증가할수록 네. 시청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식 축구만 보더라도요. 덩치가 큰 선수들이 끊임없이 부닥칩니다. 공하고 상관없어요. 보호장구 공은 착용 안 저쪽에- 하면 할 수 없는 경기예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데요. 덩치가 큰 선수들이 공이 저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부닥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덩치가 큰 선수들이 몸을 부수는 것과 같이 강력하게 부닥치면서 태클합니다. 네. 팬들은 그런 것에 또 환호하고 그렇죠. 네, 또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격렬한 경기를 보면서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간접적으로 발산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또 그에 반해서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하키 경기 특성이 네. 아이스하키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거친 몸싸움하고 스피드로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아이스하키 아닙니까? 말 다 했죠. 그쵸. 예, 예. 네,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특히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 같은 건 색다른 재미를 팬들한테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경기 중에 강한 뭐 보디 체크나 바디 체크가 굉장히 자주 벌어지거든요. 네. 선수들 간의 경기를 하다 보면요.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 예. 그러다 보면 그 감정이 쌓였다 결국은 그게 주먹 다짐으로 이어지는
있는데 네. 주먹 다짐을 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료가 부상을 당할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복이 들어가야 되죠. 팀을 보호하는 네. 충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와 특히 네. 에이스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보복이 들어가니까 네. 또 주먹 다짐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주먹 다짐을 한번 해가지고 팀의 단결력을 높이려고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팀의 파이팅을 한번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가 좀 경기가 밀리고 있다. 그런 경우일 때 주먹 다짐을 한번 하면 경기 내용이 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경기 분위기가. 그렇죠, 그렇죠. 경기 흐름의 전환을 위해서도요. 네. 주먹 다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상대방을 막 유협하려고 에이스들 특히 에이스들 유협하려고 주먹 다짐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좀 합니다. 전략인 거예요. 그죠? 네, 전략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네. 그 하키리그 같은 경우는 주먹질이 전문인 꾼들을 또 보유하고 있는데요. 꾼? 네, 꾼요. 주먹질이 전문인 분들을 하키팀에서 네. 스카우트한 거예요. 주먹 담당. 네, 주먹 담당이요. 예. 네, 싸움 담당. 쉽게 말하면요. 예,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영어로 인포서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하키 실력은 사실 좀 떨어집니다. 하키 실력은 좀 그래요? 떨어지는데 이분들 주먹 다짐은 잘해요. 대놓고 그러면 네. 그 몸싸움 예, 용으로 몸싸움 데려왔네. 담당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야. 주먹 싸움 잘하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하키 앞니 실력은 나가 있는 떨어지지만.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근데 하키 선수들은 워낙 격렬한 운동이고 예. 퍽에 부닥치면 이빨이 나가는 그쵸, 케이스가 그쵸. 굉장히 예. 많기 때문에 예. 주먹 다짐에서도 이빨이 뭐 많이들 나가시는 분들도 퍽에 많지만 맞아서도. 퍽에 맞아서도 그래서 보통 보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입에다가 마우스피스를 그쵸, 끼고 그쵸. 있습니다. 요즘은 예. 야구 투수들도 그죠, 예. 강속구를 던질 때 입을 악물면서 공을 던지잖아요. 음. 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전에 보면 박찬호 선수도 보면요. 네. 꼭 마우스피스를 끼고 맞아, 있거든요. 맞아. 예. 근데 아이스하키는 주먹 다짐 때문에도 그 그렇지만. 아이스피스를 껴야 되지만 마우스피스를 껴야 되지만 예. 네, 그 뭐죠? 퍽에 맞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정말 틀니를 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NHL에서는 그런 모든 게 용인된다는 거네요. 모든 게 용인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 팀마다 그 싸움이 전문적인 그 꾼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네. 보통 이제 큰 책으로 갖고 있고 인상도 아무래도 조금 이제 험악하시기도 하고 네. 특히 이제 주먹 싸움을 잘하시는 분들인데요.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NHL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장갑을 벗어 던지고 두 선수 간의 합의 간에 1대1로 벌이는 맨 주먹질은 허용합니다. 예, 심판이 전혀 안 말려요. 둘이 합의하면 된다. 네, 싸움 하라고 둘이요 이제 판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예, 예. 심판이요. 심판이. 네네. 예.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면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와서요 네. 경기장 분위기는 한껏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심판이 그 싸움에 보통 안 끼어드는데 끼어드는 이유는 선수가 위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빙판에 넘어졌을 경우 혹은 주먹이 안 나오면서 시간만 끌 때가 있어요. 예, 권투도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주먹은 그쵸. 안 나오고 시간만 예, 끌어요. 예, 예. 그럴 경우는 심판이 싸움을 중지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안 붙으면. 니네 안 싸울 거면 넌 안 싸울 거면 말어. 하지 말아라. 예, 그럴 땐 중지시키고요. 그 설사 주먹질 끝나고 나서도 이 선수들이 엄청난 무슨 페널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단지 5분간만 예. 퇴장당한다고 합니다. 그 경기에서요. 그러니까 큰 페널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키 경기가 워낙 그 거친 종목이다기보다 종목이고요. 네. 특히 얼음판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그 스틱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스케이트 날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넘어진 선수를 때리거나 네. 스케이트 날을 이용하거나 아이스 하키 스틱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면요. 이건 그건 안 안 됩니다. 되죠. 이거는 네. 철저하게 아. 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경우에는요. 이럴 경우에는 벌금 및 출장 정지에 추가 징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무슨 격투기 종목에 그러니까 예. 여기가 빙판인지 옥타곤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싸움 네. 규칙이 있다. 네, 자기들만의.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빙판 위에서의 주먹 싸움 이런 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은 없나요? 물론 그런 주먹 싸움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도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것을 근절해야 된다. 그런 여론들도 얼마든지 있긴 한데요. 물론 비판하는 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네. 정말 더 많은 팬들이 이런 주먹 다짐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긴다. 실제로 인포서가 상대방 선수들을 뭐 때려 눕히고 그러면 링크에 눕히면 관중들은 그의 이름을 뭐 연호하고 뭐 스타 대접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많은 팬들이 하키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 그 주먹질을 보기 위해서 또 경기를 보러 간다고 하는 곳이 미국의 아이스 하키 리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9시 뉴스 끝나고 마지막에 스포츠 뉴스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뉴스의 가장 막바지에 클로징 음악 나오면서 보여주는 그날 제일 재밌었던 장면 보여주는데
단골 장면이 그 북미 아이스하키 네. 주먹 스타툼 그거 보면서 저도 잘 알았거든요. 네. 그만큼 어떤 팬들을 좀 매료시킬 수 있는 요소로도 미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있다. 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경기를 보다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경기 중간에 나가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 한 골만 더 보고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야 주먹질 하나만 더 보고 나가자 이런 말도 실제로 아이스하키 팬들은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아까 이런 몸싸움의 원인으로 어떤 팀의 에이스를 보호하고 팀원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야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아이스하키에 비해서는 굉장히 신사적인 운동이죠. 왜냐하면 야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피지컬 컨택트가 거의 몸싸움이 없는 없어요. 몸싸움이 예. 거의 없는 스포츠이기 때문에요. 네. 야구 같은 경우도 그 투수들이 빈볼이라고 하는데요. 유협구를 강수구 투수들이 100마일짜리 그러니까 160km가 되겠죠. 100마일짜리 빈볼을 타자들 머리에 던질 때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빈볼을 던지는데 의도적으로 던질 때도 있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가끔가다 공이 손에서 빠져가지고 빈볼이 날아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네. 가끔가다 의도적으로 그걸 던진다고 타자들이 하더라고요. 안다 그러더라고요. 예, 타자들이 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은 빈볼은 변화구는 절대 아니거든요. 무조건 강속구여야 돼요. 네네. 무조건 강속구 처음부터 자기를 겨냥하면서 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구 같은 경우는 맞아도 사실 덜 아프고 왜냐하면 속도가 그렇죠. 예. 느려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변화구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그 손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에 비해서 강속구는 좀 더 손에서 빠질 확률이 적은데 적은데 날아오면은 날아오는 요건 게 일부러 거의- 그랬다. 거의 몸 쪽으로 거의 머리 쪽으로 날아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야구에서도 빈볼을 던지는데 이렇게 빈볼이 나타났을 경우에 분명히 미국 야구 같은 경우도 불문율이 있거든요. 그 그 많죠. 불문율이 뭐냐면 양팀 벤치에서요. 모든 선수가 덕아웃에서 나와가지고요. 벤치 클리어링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나와야 돼. 네, 다 같이 나와가지고 벤치 클리어링이 붙는데 양 팀의 선수들이 모두 나와서 이제 뒤엉키는 거죠. 그라운드에서요. 야, 그때 안 나가면 또 벌금을 받는다 그러죠. 저기 막 불펜에서도 네, 다 맞습니다. 나와야 불펜에서도 돼요. 다 나가야 되고요. 네. 무조건 덕아웃에 있는 선수들 무조건 다 나가야지. 네. 그때 안 나가고 몸살이면 도리어 그 팀한테 그 팀에서 나중에 벌금을 받을 정도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데 예. 그런 것을 또 즐기는 야구 팬들이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죠. 예. 사실 국내 야구도 네. 벤치 클리어링이 가끔가다 나타나는데 가끔 은근히 즐기시는 팬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우리는 물론 이제 머리로 나가면 헤드샷 퇴장이지만 네네, 그런 맞습니다. 규칙이 생기긴 근데 했습니다. 퇴장 당하기 전에 또 싸움은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나스카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도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그 충돌을 또 즐겨요? 네, 나스카 자동차 경주대회도 보면 자동차끼리 충돌을 해가지고 네. 막 자동차가 막 전파가 되고 네. 막 폭발이 되고 이런 장면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화려한 충돌을 또 열광하는 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스카뿐만이 아니라 그 모터스포츠,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 경기 같은 경우들도요. 선수들 막 넘어지면서 막 몇 바퀴씩 구르고 막 이런 장면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예, 예.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정말 스턴트맨이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또 은근히 즐기시는 팬들이 즐기는 있다고 분들이 하더라고요. 있다. 네. 뭐 UFC도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네, 보면 맞습니다. 될 것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가 그 치열한 격투로 인해서 피가 정말 낭자한 종합 격투기인데 UFC 인기가 요즘 복싱은 사실 복싱은 UFC에 비하면 굉장히 밋밋한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복싱은 또 그러브도 큽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별로 그렇죠. 데미지가 맞아도 예, 예. 또 복싱은 웬만하면 다 경기를 수업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에 비해서 예. 정말 UFC는 넘어져도 그냥 때리고 피가 낭장경이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좀 더 미국 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즐기는데 네. 그에 반해서 축구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에 비해서 미국 스포츠 팬들한테 축구는 서양 장기인 체스 같이 정말 밋밋하다고 하더라고요. 체스에 비유될 정도에 네, 체스 같이 축구 밋밋하다고 선수들 하더라고요. 좀 자존심 상할 네, 것 같은데. 액션도 부족하고요. 예, 점수도 조금 나고요. 예. 네, 극적인 역전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 눈에는 굉장히 지루한 전술을 가진 스포츠로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경기가 지루한 전술이냐면요. 네. 약팀이 강팀을 만나서 전원 수비를 할 때가 있어요. 0대 0을 목표로 그렇죠. 전혀 템백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기 사실 재미없거든요. 그렇죠. 같은 0대 0 경기라도 뭐 치고받는 이런 경기는 재밌을 수가 있는데 네. 각 약팀이 강팀으로 정말 템백 경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기 정말 아무래도 지루한 대놓고 전술을 걸어 가진 잠그는 축구는 네. 엄청 싫어할 수밖에 없다. 네. 예.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재밌네요. 예. 미국에서 유독 축구가 인기 없는 이유. 네. 또 다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와 또 이어지는 것이기도 한데요. 미국은 공격적이고 피지컬한 스포츠 문화를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작은 접촉 혹은 접촉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된 반응을 보이면서 넘어진 선수들이 축구에는 많습니다. 시뮬레이션 반칙. 그렇죠. 시뮬레이션인데요. 예. 미국에서는 이런 축구 선수들을 남자답지 않은 겁쟁이로 본다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축구연맹에서는 예. 이런 행위를 시뮬레이션, 특히 한국에서는 흔히 할리우드 액션이다 말을 얘기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콩글리시죠.
네, 콩글리시죠. 예, 할리우드 예, 액션은요. 예. 시뮬레이션 액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흔히 이제 플라핑이라는 단어로 부르기도 하는데 플라핑 혹은 다이빙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네네. 선수가 발레리나처럼 손을 공중에다 막 이렇게 뻗고요. 그렇죠. 넘어지는 속임 동작으로 심판의 파울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요. 예. 예,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선수는 페널티킥을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네. 시간을 지연하기 위해서 일부러 넘어지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 선수한테 카드, 옐로 카드나 레드 카드를 안길 목적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혹은 동료 선수가 지금 지쳤어요. 네. 그러니까 쟤를 좀 쉴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제가 넘어지는 일부러. 거예요. 예. 동주 선수가 쉴 시간을 경기를 마련해 주기 중단시키려고. 위해서. 그래 예. 경기를 잠깐 중단시키려고 다양한 이유로 정말 그라운드에 정말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픽픽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축구에서 플라핑이 되게 흔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흥미로운 점은 문화에 따라서 네. 이러한 행동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아. 영어 문화권은 이런 선수의 과장된 행위를 기만 행위라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영어 안 보는 문화권에서. 거예요. 영어 예. 문화권은요. 예. 그에 비해서 라틴 문화권은 네. 기만의 예술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누군가는 플라핑을 보고 네. 격분하지만 네. 누군가는 어떤 문화권은 경기의 일부로 본다는 얘기예요. 경기 일부로 네. 라틴 그래서- 문화권에서 네, 라틴 문화권이 특히 그럽니다. 어. 그래서 확실히 남유럽과 중남미 국가 선수들의 그 경기를 보면요. 플라핑이 훨씬 능하고 훨씬 더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에서 근데 플라핑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우리 솔트레이크 때 네. 오노가 한 게 플라핑이잖아요. 네, 사실 완전히 플라핑이었죠. 그거는 네. 왜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또 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아, 미국의 예. 그 대표적인 스포츠 매체인 블리처 리포트가 다이빙을 가장 잘하는 선수 전 세계적으로 15명을 선정했다고 그런 걸 하는데요. 뽑았어요? 예. 예. 그런 리스트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1등을 차지하신 분이 거의 항상 다이빙을 한다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출신의 유명한 선수인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고 예, 레알 마드리드도 뛰었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예. 앙헬 디 마리아라는 디 마리아. 선수가 1등을 예. 차지했고요. 이 밖에 포르투갈의 호날두나 나니나 브라질의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이요. 상위권을 정말 휩쓸어서 진짜 라틴 국가들인데. 네, 다 라틴 국가들이죠. 아. 총 리스트의 73%를 네. 남유럽과 중남미 국가 선수들이 장악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미국 이제 영국 좀 백인 문화에서는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예.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네덜란드에도 굉장히 유명한 다이빙 선수가 있거든요. 네덜란드.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선수인데 아르연 로벤이라고. 로벤. 예, 로벤 선수도 굉장히 유명한 다이버거든요. 예. 그분도 이제 껐덕하면 넘어지거든요. 예, 예. 예, 특히 이제 페널티킥 많이 유도하려고요. 문화권으로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네, 없지만. 꼭 이분문적으로 예. 볼 수는 없죠. 그분은 네덜란드 문화권이니까 뭐 영어 문화권은 아니지만 북유럽 문화권이라서 아무래도 북유럽 문화권은 그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로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넘어진 선수이기도 그랬던 것 하고 같아요. 실제로 많이 넘어져가지고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다치기도 하지만 또 카드도 많이 카드도 얻어내고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그 선수가 넘어져가지고 페널티킥을 얻어내가지고 경기 이기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건 또 팀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팀에 도움은 되겠지만 상대방 그 라이벌 팀 팬 열받죠, 입장에서는 열받죠. 굉장히 이제 욕을 예. 먹을 만한 이제 행동이 또 되기도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미국에서 유독 축구가 인기 없는 이유 지금까지 4가지 큰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이유들도 좀 간단히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축구가 그 인기가 없는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더 있는데요. 네. 축구는 인플레이가 중단돼도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계가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는 시간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추가 사실 시간을 주지만 택도 네.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멈추는 시간에 비해서. 네. 예.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하고 또 연관이 되기도 하는데요. 축구는 광고, 친화적인 스포츠가 아닙니다. 아, 즉 그만- 다시 네. 말씀드려서 축구 경기에는 방송국이 광고를 많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쉬니까. 그렇죠. 전반전 끝나고 한 번 쉬니까. 스포츠 중계를 하는 방송국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광고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포츠 경기를 하는 도중에 광고를 많이 내보내고 싶어 하는데요. 예. 자, 미국 스포츠 리그에서 네. 미국 스포츠 리그에서 수익성 기준으로 1등에서 3등을 차지한 리그가 네. 미식축구, 야구, 농구인데요. 네. 이 같은 리그들은 정말 타임아웃이나 선수 교체 등을 이유로 수시로 경기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죠. 수시로 경기가 중단되면요. 방송국은 그때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맞아. 그에 비해서 축구는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하프타임 15분 정도에서 하프타임이 15분 정도를 쉬는데 네. 한 8분에서 9분 정도 광고를 내보내는 게 거의 광고의 전부다.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 네, 그래서 축구는 다른 미국 프로 스포츠만큼 수익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들은 특히 미국 방송국들은 축구 중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축구 중고에 소극적이다 보니까 방송에 자주 노출이 안 됩니다. 방송에 자주 노출이 안 된 스포츠는 자연스럽게 팬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멀어지고. 거거든요. 또 그런 흐름이 있군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예. 말씀드린 시간 계산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고요.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축구가 인기를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뭐 시간 제한상 이걸 말씀드릴 시간이 좀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저도 최근에 무슨 기사 보니까 실제로 축구에서 플레이 타임이 계산해 보면 한 60분 언저리라 그래요. 네. 그래서 아예 그거를 농구처럼 뭐 쿼터제로 가보자. 네. 이것도 약간 좀 광고적인 측면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 자세히 좀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5분 통화의 기억이 좀 떠오르는 예. 잡지사의 박찬호, 이닥 이정우 박사와 오늘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강민의 잡지사 독자 투고를 소개합니다. 일단 투고 보내는 방법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212 문자 메시지,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또 유튜브에서 이강민의 잡지사 검색해서 댓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꿈꾸는 별님께서 창간 축하드려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2104님께서도 알쓸신잡의 아성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편집장의 대담한 기획이네요. 회사 따로 차리겠다고 국장님께 호령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거의 뭐 화환만 안 보내셨지 최고의 축하 멘트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털보님께서는 죄송한데요. 저는 또 한판 승부를 2시간 동안 하는 줄 알았는데 유유 하고 큰 실망감을 저희한테 표현해 주셨는데 30분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죠? 예, 의견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실망감, 질타, 꾸중, 회초리, 쓴소리 다 받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독자 투고였습니다. 네, 잡지사 문 닫을 시간이네요. 저희 유튜브 영상판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뭐 자기 전에 밥 먹으면서 아니면 아침에 화장실에서 틈틈이 답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요. 내일도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